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 잔업이 있어서 저녁 먹고 동영상 얘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남기는 1분 동영상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분, 20분이 넘어가는 이 동영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께서 좀 더 빨리 끝내놓고 가자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남기지 못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얘기는 조금 초췌한 모습, 그리고 지금 모습이 약간은 깔끔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냥 평소에 입던 티셔츠로 할까 하다가 마이만 하나 걸쳤습니다. 조금 그래도 뭐랄까 정갈해 보이기 위해서 프리하게 진짜 뭐 팬티바람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혼자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머리핀을 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좀 이렇게 상체가 탈이 된 상태에서 물론 수영장이나 뭐 여러 군데 가면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좀 횡설수설을 했네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어쨌든 일을 이제 끝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남겼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장애 종목을 거래하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돈을 붙여야 돼서 제가 막아놨었거든요. 거래 금액을 한정을 해놔서 그게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사가 되지 않아서 좀 고민이네요. 뭐 가격대를 제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종가가 좀 훨씬 높게 책정이 돼서 내일 또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매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또 거래를 또 취소하면은 제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걱정입니다. 장애 거래는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샀거든요. 근데 장내 거래는 가능하지만 장애 거래는 불가능해서 장애 거래 같은 경우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애 거래하는 계좌에다가 돈을 미리 입금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 또 100만 원이라는 한도액을 해놔서 장애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우려도 있네요. 어쨌든 좋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되고요. 내일 거래가 성사된다면 좀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하죠. 오늘은 똑같이 한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 나왔는데 주식 얘기 할까요 그냥? 예, 맹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단골로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맹신은 나중으로 하고 주식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장내 거래, 기습적 투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진짜 하루에 1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황 분석하고 책 떠들어보고 전문가 방송 쳐다보면서 전문가 따라하는 차트 기법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 차트가 수천 가지가 넘거든요. 차트에 되어 있는 것들 다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는데 다 정말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참고는 되겠지만 이게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 소위 말하는 깡통 계좌를 차게 됐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 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실패를 겪고 나서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좀 당한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미친 듯이 어떤 거에 미쳐보긴 정말 물론 국토대장정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미쳐는 봤지만 정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미쳐보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중독성이 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거든요. 술, 담배 안 하고 게임도 다 끊고 안 할 정도로
제가 좀 자기관리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잘 하는 편인데 주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망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12시간 이상을 했었어요. 6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길에 가다가 전에도 말했지만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버스가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버스가 맹 와요. 여기서 한 발짝만 내디르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육교 같은데 차가 쌩쌩 달리죠. 육교 위에 올라가면 차에 떨어지면 저 차에 떨어지면 죽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올라가거나 어떤 건물에 올라갈 일이 생기면 그 올라가서 또 쳐다볼 때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마음을 정리하고자 산에 가면 산에서 여기 굴러 떨어지면 죽을까? 물에 가면 뭐 저수지나 강물 같은 데 가면 내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여기 떨어지면 죽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주식을 그만큼 제가 좀 잘못 알고 접근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식 문화를 잘못 퍼뜨려놨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는 그래도 역사가 길어요. 적어도 50년, 100년, 200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그래도 한 4, 50년은 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보급형,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한 거는 고작 한 10년에서 20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정말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좀 대중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줬죠. 98년도에 가장 컸던 게 IMF가 터지면서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당시에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도죠? 9년? 2008년? 이때쯤에 이제 주식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저도 깡통 계좌를 찾고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이제 정보들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주식 문화. 98년도부터 이제 잘못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모든 언론 매체에서 뭐 언론 매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들 선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언론보다도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시스템들 많이 내놓죠. 단기 수익왕, 1000%, 3개월 안에 1000%, 뭐 이런 수익왕 선발대회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 선발대회 해서 투자왕 선발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5년도 아니고요. 3개월입니다. 100일 안에. 한 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100%, 1000% 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도박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투자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이제 개미 일반 투자자들이 뭣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정말 뭐 노또를 받아듯이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름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투기에 미쳐서 주식을 하게 되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걸 다 겪고 나서는 지금 생각하는 건 그 문화를 조금 제가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워런 버핏이라면 그래도 영향력이 크겠지만 워런 버핏도 솔직히 그걸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워런 버핏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워런 버핏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기 수익률을 거둔 사람들한테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털고 나왔을 때 그때가 정말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익 구간이다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5년 동안 정말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한 달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용돈으로만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정도 연습을 하시고 5년, 10년 후에 하신다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노력한 그리고 원칙이 세워졌을 거예요. 원칙이 세워지고 노력을 했던 게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도 쌓이고요. 그렇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원칙이 생겼으니까 어떤 타이밍에 매도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뭐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저도 90% 이상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는 감정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가 노력입니다. 근데 그 1%가 정말 중요해요.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90% 안에는 운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 감정 조절이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거 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식을 예측해서도 안 되고 예상해서도 안 예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측이 맞는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언이죠. 예언해서는 안 돼요. 적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이든 어디든 경제론을 봤을 때 낙관주의자가 있고 비관주의자가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면 비관주의자가 승이고요. 경제가 상승하면 낙관주의자가 승입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세상은 많이 돌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정치에서든 어디에서든 지역 감정이든 어디에서든 항상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 그런 걸 탈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진 않거든요. 항상 예 아니면 노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교육을 받고 이만큼 이제 잘하다 보니까 정말 주식을 접할 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진짜 성공 아니면 쪽박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최고 수익을 거뒀던 게 정말 열흘도 안 돼서 투자 기간이 열흘도 안 돼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열흘도 안 돼서 쪽박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부지기수죠. 지금까지 하면 작년에 한 건, 올해 한 건도 있고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해에 뭐 7건 정도 있었었고요. 그렇듯 정말 잘못된 투자 문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정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어디 봐도 그렇고 제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잘 안 돼요. 사회에 인정도 못 받고요.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한 정부의 탓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관리 못했으니까. 그리고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먹기 위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를 촉발시키는 거죠. 그런 증권사의 탓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이 그걸 알면서도 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도박하듯이 투기하듯이 하는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정리를 내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만 좀 굳이 누군가한테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지은다면 국가나 증권사한테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투자 문화를 그렇게 조성을 했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당첨됐네, 연금 복권 당첨됐네, 뭐 주자 50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 천천히 자기 돈을 벌어서 천천히 공부도 하고 힘든 시간도 겪고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벌어가는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런 버핏처럼 나중에 크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조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인정받는 이유가 기본적인 투자를 해서 회사를 믿고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크게 키워가는.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애초에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좀 직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입니다. 소수. 돈도 조금 있고요.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아서 크게 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처럼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죠. 마음을 그래야 편안합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주식을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불안해서 외국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전문가 떠드는 것도 봐야 되고 밤새도록 해외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고 너무나도 잘 수가 없어요. 진짜 북한에서 갑자기 뭐 미사일 대기했네 안 했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된 큰 리스크들이 하루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때 공부했던 거 거의 90%는 다 잊어버렸어요.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좀 알고요. 볼림더 밴드는 보지도 않고요. 뭐 매물대는 알고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냥 별로 신경도 잘 안 쓰고요. 대신에 이제 한 번씩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봐줘요. 그게 그냥 심리적인 느낌상으로 보는 거지 제가 뭐 그거 갖다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투자 성향을 한번 망했었던 걸 완전 버리지는 않습니다. 50대 50으로 가고 있고 점점 줄여서 지금은 거의 한 60에서 70% 안전하게 나머지는 좀 불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종목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 말, 올해 초, 요 사이까지만 해도 종목이 제가 보유한 게 열 몇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종목 내외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저는 점점 원칙을 세워가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나중에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더 종목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종목을 택하고 있는 게 3종목에서 5종목 사이입니다. 한 종목은 장애 종목, 하나에서 2종목은 장애 종목을 하고요. 나머지 3개 종목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내에서 하는 걸로. 이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되 비용은 최소한 내로 100만 원 내외로 해서 크게 하지 않는 내에서 하는 거죠, 투자를. 그래서 그 돈을 뭐 잃게 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투자를 그렇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직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5종목 내로 줄이는 거고요. 3종목에서 5종목으로 줄이는 게 가장 좋고 그 중에서 하나는 장애 주식 많으면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코스피 많이 올라왔는데 너 뭐 좋은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코스피하고 저의 종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피는 아세요? 코스피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리면 코스피가 내려가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코스피 그 100종목, 200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시총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좌지우지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0종목, 100종목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오르고 코스피가 내린다고 해서 이 종목이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좋은 종목들이 있고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나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다 까먹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달러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겠죠. 받을 돈이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달러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왜 외국에서 들여오니까 엔화가 올라와도 엔화에서 들어오니까 대신에 반대로 수입을 한다면 좀 더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겠죠. 반대로 또 하면 달러가 올라갔을 때 좋고 나쁘고가 어느 정도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나 나중에 공부를 좀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항상 리사이클로 움직입니다. 동그랗게. 이 동그란 걸 풀어놓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윗결치듯이 산을 넘듯이 계단을 오르듯이 한없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가 천장인가 보다.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 좀 쓰고요. 네, 바닥이니 천장이니 이런 말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디가 천장이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종목, 이 회사가 정말 탄탄한 회사인지 횡령,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경영을 하는지 전문 경영인지
오너 경영인 체제인지 이런 것들.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들이 따로 있고 이사가 선출돼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족이 있습니다. 5가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가족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전문 경영인 체제고요. 오너 경영인 체제는 이 5가족이 있다고 칠 때 가족으로 치면 안 되겠죠. 이 5무리가 있다고 칠 때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 자식이 또 사장이 되고 이렇게 대물려가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지금 세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전 세계적으로 60%에서 70%가 그런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너무 연연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기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른다면 적어도 알아보려고 1시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엔 조금씩 그렇게 노력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식을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진 않아요.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좀 정착이 되거나 뭐 수입이 이제 발생이 돼서 주식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또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정보를 해야 되겠죠. 정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기사 그동안 나왔던 거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동안 나왔던 거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결산보고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횡령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삼자 배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주면 되고요. 가장 정말 뭐 1분 안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부채, 자본. 요즘에 순자산이라고 바뀌었어요. 자산이 100만 원인데 부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본은 없는 거겠죠. 부채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소위 은행 같은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이런 종류들은 이런 곳들은 부채가 거의 10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돈이 묶여 있어서 그 돈 갖다 투자를 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안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원래 부채가 많으면 되게 불안한 회사거든요. 근데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은 부채가 많을수록 더 좀 튼튼한 그런 회사에 속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이번 5월 25일 날 한번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아는 지식들을 다 총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거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들음으로써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대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언제 한번 시간 잡으셔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 내에서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식을 하면서 실패를 겪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씩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식은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묻지마 펀드 투자, 묻지마 재테크 이런 것들은 정말 반대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펀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 정말 제대로 펀드를 10년, 2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또 그분들이 몇 분이나 저희 같은 서민들 같은 사람들 상대를 할까요? 이렇게 바꿔 말을 하죠. 제가 만약에 정말 이름 있는 펀드 매니저라면 10명의 1000억대 자산가들을 상대할 건지 아니면 1만 명의 서민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건지 여기에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정말 힘든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주식도 가장 힘든 게 그건 거고요. 그래서 세력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 세력 중에 거의 열의 7 정도는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심리적인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정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심리가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한 종목에서만이에요. 여러 종목을 다 합치면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겠죠. 수천, 수억만 명.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0만 명 이상, 10억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공부 아무리 똑똑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멘사라는 그런 똑똑한 진짜 천재들만 모인 곳에서 십몇 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그 수익률이 2%였다라고 나왔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그렇듯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주식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운하고 감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감정을 잘 억제할 수 있다는 건 없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희열을 맛봤었고 나락을 맛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감진라인만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면서 좀 길어지니까 어느새 이제 30분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었네요. 그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펀드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펀드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보다 모르시거나 아니면 저만큼 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를 나오면서 투자를 해봤겠죠. 자기 돈은 어느 정도 아니면 가족 돈은 어느 정도.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기껏해야 10명 혹은 1명 정도만 성공해서 이제 사회를 나오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100명 중에 10명에서 50명 정도는 펀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펀드 회사 취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까지는 했어요. 내 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 갖다가 경험 쌓고 2년, 3년 후에 나가서 내 돈 갖다가 투자를 하면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해줬을 땐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금 보장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게 없었으니까 계약 조건이 없었으니까 당사자, 펀드 매니저하고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소송이 걸려 들어가면 평생 싸워야 됩니다. 돈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이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펀드 매니저와 개인 간으로 평생 싸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자체 내에서 펀드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이 계약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원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같은 이제 개인분들이 그냥 심리적인 요구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험한 곳이 정말 재테크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라고 안전할 거 없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눈 딱 감고 진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책부터 알아보시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알아보시고 사람들 만나면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기 전에 10번, 20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다가 정말 이걸 놓쳐갖고 평생 땅 치고 후회할 일도 생길 겁니다. 저도 그래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걸려들 수 있는 운은 있어요. 근데 그 운이 실력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저의 지식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본 게 아니잖아요. 운에 걸려든 거잖아요. 그 운을 믿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거기 자기 자신을 믿고 소신 있게 큰 금액 말고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조금씩 불려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그 투자를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투자 문화를 제대로 정착해서 물려주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투자 문화를 바꿨어요.
지금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직은 솔직히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제가 성공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자식,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식은 생기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태어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 자식한테 투자하는 그런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게 제가 투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제가 5년, 10년 후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 있다면 저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저를 모르시는,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투자 문화를 바꿀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박경철 님이나 불곰님 이런 두 분을 좀 약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박경철 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투자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W라는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 이분은 좀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이 없으니까 이 해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알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 불곰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확고하시고 그걸 또 자기 사이트에 올려서 수익 3년 동안 했었던 수익이나 이런 것들 다 오픈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알아보면 더 이분들보다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이분만큼 훌륭하신 분들을 더 찾아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현재까지 알게 된 분들 중에는 이 두 분이 가장 저한테는 좋은 롤모델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10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10시간만 투자하셔서 박경철이 누구야? 이 사람의 동영상 뭐가 있어? 불곰이 누구야? 불곰 투자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야? 한번 들어가서 동영상도 보시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단기간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천천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투자하면서 잃어도 보고 수익도 얻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봐야, 돌아와봐야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의 투자보다는 자기 돈을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해봄으로써 수익도 걷어보고 손실도 잃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재무제표가 뭔지도 요즘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투자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겠구나. 아 이게 좀 더 안전하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내가 주식을 매일같이 안 봐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시면서 정말 뭐 매일 집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욕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게 맞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주식에 이제 처음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죠.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이 주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천천히 책부터 보시고 주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많이 만나보세요. 기본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술적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대신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뭐 시크릿,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참 다 좋은데 주식만큼은 너무 초긍정적으로 해서 난 무조건 대박 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박을 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은 말을 해도 끝이 없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계속 두서없이 계속 떠든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들을 자주자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어떻게 보면 재테크 문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고 제가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거, 제가 배운 거,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듣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간에 좀 윈윈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